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양성모입니다. 지난번에는 울산의 일반 공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의 실내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공기는 울산하고 관계가 없고요. 대부분 보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바깥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더 깨끗하다는 전제에서 실내 공기가 나빠지면 문을 열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보다 바깥 공기가 더 나쁜 경우도 생겨서 항상 바깥 공기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절도 되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사실은 사람이 평균으로 하면 30% 정도, 하루 중에 30%, 대부분 70%는 실내 공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에게는 실내 공기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 간단히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요. 저기 2004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은 저입하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시는 공기청정기가 없었죠. 그때 이 수도 프리미엄이라는 이 회사에서 공기청정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실내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그 시절에는 실내 공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무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뭔가 공기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진 회사분이 일본 애들의 집하고 우리가 비슷하다 해서 이 책을 번역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의의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지금에 보면은 지금 이 책에 보면 또 당시 제가 정의했던 여러 가지 의의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실내 공기 하면 인터넷상에 굉장히 그 그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걸 찾아라. 공통적인 거를 찾아라 해도 공통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르죠. 저희 연구실은 이 공기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조사하러 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했는데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다. 그 원인이 뭐일까? 공기청정기 달았는데도 냄새가 안 나고 뭐 어쨌다 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조사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내 공기가 나빠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소개된 그림 중에 하나지만 보다시피 미세먼지, 담배, 요즘은 담배 연기 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그러니까 벌써 꽤 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 그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리고 이산화황, 실내에서 이산화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이거는 지금은 폼알데하이드라고 그래요. 포름알데히드는 일본식 발음이었죠. 그래서 또 달라졌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면 휘발유, 바깥 공기인 경우는 휘발유라든가 페인트, 신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페인트 늘 쓰는 건 아니죠. 본드나 접착제나 이런 것들을 새집 같은 경우는 나옵니다. 또 단열재, 성면은 건축 바깥에 지붕 같은 데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은 성면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면이 있는데도 별로 없을 겁니다. 시물 쓰레기는 여전히 중요한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 조리 냄새, 조리치 이렇게 하죠. 토양이나 지하수의 라돈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침대를 조사해 보니까 침대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그래서 라돈이 나왔다가 한번 시끌벅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환기 부족, 또 프린터 컴퓨터는 오존. 요즘 프린터나 컴퓨터에서 오존 나오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또 난로나 가스레인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것도 요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했던 원인들이 옛날하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 그 미국에서 강조한 것도 우리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기는 미국에 워낙 큰 나라니까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라 하면은 이 건축물의 에서 나오는 화학약품, 케미칼, 건축 재료에서 나오는 화학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랜더 헤어,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 미국 같은 경우는 개들 큰 걸 또 키우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머리털이라든가 또는 뭐 비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곰팡이라든가 박테리아, 세균이죠. 그리고 그 페인트에서나 유기용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벽지를 잘 안 바르고 페인트로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페인트 넣기 위한 신나죠. 신나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우터 에어 포르탄트라 해가지고 그 건물 밖에서 나오는. 이 미국 사람들은 집이 다 저렇게 단독주택이 되고 차가 많아도 뭐 우리처럼 저렇게 좁은 곳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동차의 배기. 어쨌든 바깥에 나쁜 공기 또는 전기 제품, 히터 같은 거 전기로 하게 되면 거기서 가열을 하니까 뭐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리 파편, 그리고 또 그 형광등 같은 것도 안에 수은 같은 나쁜 물질이 있거든요. 또 담배, 외국 사람들은 담배 실내에서 이렇게 피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담배 냄새 같은 것도 밖에서도 해도 피우기 힘든데 여전히 외국에는 피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세탁기라든가 욕조에 사용하는 화학약품, 저렇게 바닥에다가 지하도 만들어 놓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다시피 나라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 그 실내 공기의 질을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일정하게 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샀는데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나더니 이상하게 공기청정기에서 냄새가 나더라. 그건 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대부분이 그 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안 한다든가 뭐 빨래를 말리면 빨리빨리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빨래를 말린다든가 실내에서 빨래 말리면 곰팡이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지요.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재채기라든가 알러지라든가 기침 이런 것들이 실내 공기가 나빠지면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재채기나 기침, 그리고 알러지, 피부병 이런 것들이 실내 공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 체질하고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침이나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과 먹어도 괜찮은 어떤 사람은 사과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요. 알러지라는 게 볼게 피부가 올라오고 가렵고 또 고양이 보기만 해도 뭐 가려워지거나 복숭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담배 또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들이라든가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화분 5월달 정도 되면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화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목욕탕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약품이라든가 목욕탕에 생긴 곰팡이 같은 거 있죠. 수분이 많으니까 또 벌레 또 냄새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바퀴벌레 그렇죠. 뭐 등등. 그리고 또 알러지 이쪽에는 또 유해한 무슨 곰팡이 또 유해한 그런 화학물질 심지어 이산화탄소 연소가스에도 또 지라든가 벼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옮겨요. 나비라든가 또는 박테리아 화분 번지는 화분이죠. 또 바퀴벌레 라돈 일산화탄소 이거는 집에 아니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데 아까 거 일반 대기는 다 기체나 먼지였는데 이거는 작은 동물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
실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바깥에하고 좀 요인이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집들은 새집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새집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집을 짓고 나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요. 두통이 있다든가 알러지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그거는 그 원인이 새집 중에 주요되는 원인이 포말데하이드, 포말데하이드인데 이거 한동안 특히 합판 같은 거 있죠. 나무를 쓴 그런 실내 장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말데하이드 함량이 많으면은 두통이 한동안 생겨요. 그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없어질 때까지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이 처음에 나무 속에 가구나 사용되고 있는 가구 속에 포말데하이드 함량을 아주 줄여서 팔도록 그렇게 법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나 없나 해서 새로 지은 집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측정도 합니다. 또 유기용제도 마찬가지. 석면도 굉장히 폐암의 원인이 된다 해서 석변 옛날에는 많이 썼죠. 그 바깥에 집에 바깥에 있는 창고 같은데 스레이트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옛날에 석면은 이제 미세한 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여기에 실내 공기에서 먼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PM 2.5 이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거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PM 현재 요거 있죠.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PM10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도를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못 나오도록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라 그러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뭐 아까 여기 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규제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황사 같은 거는 뭐 저기서 날아오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걸러드는 장치. 지금 자동차의 그 배기가스에도 굉장히 규제가 다 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는 비상용 발전기라든가 트랙터, 농기구, 배도 나오죠 연기가 이런 것도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서 배에서 나오는 연기 중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제거 장치를 달아라 이런 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PM 이 크기가 뭐죠? 보통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 굵게 이렇게 큰데 이렇게 작으니까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석에 들어가면은 빼풀어. 폐석에 보면 요 목 있죠. 여기 요 목 부분이 여기 건질건질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코로나19. 그건 더 작지요. 그러니까 그 수분하고 이렇게 다 달라붙어 수분하고 붙으니까 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안내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코에서 목 있는 요 부분에 주로 쌓여서 병을 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배기가스들의 크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자동차에 나오는 이렇게 매연 같은 거는 이렇게 싹 요즘에 새까만 매연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새까만 매연이 나오고서 돌아다니면 더 큰일 나면 벌금 나오죠. 그래서 그래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진 거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림루미 같은 거는 반도체는 미세한 물질들이 그 반도체 역할을 하니까 이 반도체 공장은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 내용들이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내 공기는 사실 우리 연구실에서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제는 공기청정기를 다 달지 않습니까? 달았는데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그 실내에서 발생한 냄새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흡입을 해서 필터나 그런 데서 걸러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실내 공기 자체가 나쁘면은 그 필터는 빨리 망가지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 때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실내 공기가 굉장히 나쁜 것은 빨리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잘 인식을 하시고 대체로 보면은 그 먼지 청소를 잘 해야 되죠. 청소 안 하면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공기청정기 하면 그 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가면 전부 다 필터에다 걸러지니까 빨리 이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빨리 비싸요, 필터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불고기나 하면 여기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물하고 기름 방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방울들이 날아가서 이 벽에다가 다다다다 붙어요. 그러면 이게 있죠. 서서히 여기서 냄새도 내고 썩어요. 여기서 곰팡이 박테리아도 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들이 이 실내에 여기 다다다 붙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공기청정기 하면 이 기름이 공기청정기에 들어가지고 다다다다 붙어요. 그 안에 내부도 전부 다 말하자면 코팅, 도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공기청정기 자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으로 있습니까? 이런 거는 후드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후드 있죠. 여기에 필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요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요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요 필터를 갈아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걸 해야 되지. 그 요리가 만장 할 때는 공기청정기 트는 것보다 이자 쪽으로 해야 공기청정기 오래 쓰고 요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필터를.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딱딱하지만 이거는 물렁물렁해요. 또 날아가지다. 물은 이제 100도니까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중발될 수 없지만 이건 중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리를 했을 때 이런 기름의 유분이죠. 유분 이런 것들의 관리를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서 그걸 잘 관리한 집과 관리 안 한 집은 나중에 딱 들어가 보면은 문을 딱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다. 공기질이 안 좋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느끼지만 집에서 냄새가 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해야 되지만 또 쓰레기 관리, 집에서 쓰레기 관리. 결국은 청소를 부지런히 해야 실내 공기가 좋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죠. 그 황사 때문에 옛날부터 이게 필터를 마스크를 써야 한다. TV에서 선전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 요거 만드는 공장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코로나 황사보다 더 작지요. 그걸 잡을 수 있는 필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돼서 덕을 평소에 황사가 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이 필터 만드는 기술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공기 안 좋은 사유로 인해서 코로나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실제 이 공기청정기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공기청정기도. 그래서 요거는 공기청정기 대부분 뭐 여러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회사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색깔은 먼지 잡는 필터, 그렇죠? 아까처럼 PM 먼지 잡는 거. 요거는 검은 거는 활성탄입니다. 그 냄새라든가 그 외 물질, 독극물 이런 거 잡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래 쓰면 여기 좀 더 포화가 돼서 못 쓰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원래 공기가 깨끗한 집은 오래 써도 되겠죠. 그래서 냄새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는 포화가 돼서 이제 갈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갈지 않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청소를 해 놓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뵙겠습니다.